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삭발 투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스스로 삭발을 희화하면서 본전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각에서는 공천을 따르면 삭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어서 그 진정성에 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릴레이 삭발을 하고 계십니다. 네, 황교안 대표가 삭발했던 게 좀 화제가 됐지만 그 이후에는 삭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들 이름도 잘 이게 화제가 되지 못하고 여러 명이서 같이 삭발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어제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을 한 의원들이 김석기, 송석준, 이만희, 장석준, 최규일 의원, 최규일 의원? 네, 이렇게 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삭발에 동참한 의원들이 벌써 10명을 훌쩍 넘어섰다고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자유한국당에서 이 대단한 결기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투쟁의 방법으로 이 삭발을 선택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야심차게 이걸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자유한국당 안에서 삭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눈살이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요. 그것도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스피커가 되어주는, 자진해서 되어주는 그 제1야당이 굳이 삭발식을 릴레이 삭발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것 자체가, 그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삭발의 의미를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보통 약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삼는 이 삭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 삭발하는 것을 약간 좀 희화화를 하면서 더욱더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기사인데요. 스스로 삭발 희화화, 본전도 못 찾은 한국당, 이런 기사 서울신문에서 냈네요. 지금 제1야당 대표로 처음으로 삭발했던 황교안 대표 삭발을 두고 글쎄 가장 나름 화제가 많이 됐지만,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했던 거니까요. 나름대로 화제는 많이 됐지만, 그때 황교안 대표가 지난 17일 당 행사에서 제 머리 시원하고 멋있죠? 이렇게 삭발한 머리 멋있죠? 이러면서 옛날에 영화배우 율 브리너?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율 브리너라는 분이 있었는데, 누가 더 멋있냐? 장난해? 영화배우랑 자기랑 누가 더 멋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머리가 있었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마요. 설마. 네. 아니, 머리가 있는 모습 우리가 못 본 것도 아닌데, 참 이게 사람들에게, 그죠? 네. 어쨌든 농담을 하신 거겠지만, 영화배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더 멋있지 않냐, 이런 농담을 하셨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민경욱 의원이 또 황교안 대표의 삭발 패러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게 또 약간 영화배우처럼, 그 사진을 봤는데 무슨 영화배우인 것처럼 합성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 멋진 사진에 어울리는 댓글놀이나 한번 할까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일부러 띄우려는 듯이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삭발을 하고 했던 이유가 그냥 무슨
더우니까 시원하게 멋있어 보이려고 뭐 패션으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름대로 굉장한 뭐 결기를 준엄한 이런 좀 장엄한 분위기에서 자신들의 강한 이 그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걸 두고 영화배우보다 멋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패러디 사진 올려가지고 이 멋진 사진에 댓글 놀이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의 하는 건 스스로가 약간 뭐랄까요, 좀 조롱거리, 스스로 셀프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것을 좀 자초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헛발질이 계속되자 처음에는 황교안 대표의 삭발을 지지했던 홍준표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 무슨 황교안 대표가 망가지려고 삭발했냐, 지금 당대표의 엄중한 결기를 패러디나 할 때냐 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그 전날에도 당대표가 비장한 결의로 삭발까지 했는데 이를 희화하고 게리 올드머니니 뭐 율브리너니 하면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그러니 문재인도 싫지만 자유한국당은 더 싫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나름 상황 파악은 잘하고 있나 봐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뭐 한 라디오에서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율브리너 얘기는 하면 안 됐다. 아, 율브리너 대체 누구지? 네, 저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어떤 분이길래 황교안 대표가 자기를 율브리너에 비유한 얘기를 두고 그 얘기는 하면 안 됐다. 이게 잘못하면 국회가 아니라 국회 조계사가 되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좀 뭐랄까요, 이게 얼마나 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뭔가 사태에 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말 정말 보통의 약자분들, 보통 서민분들, 이런 분들이 삭발을 하실 때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삭발하면서 자기 영화배우 누구 닮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절대 못하죠. 정말 그건 하다가 안 돼서 모든 이 투쟁의 수단을 써보다 안 돼서 단식이든 삭발이든 이런 걸 마지막에 내몰려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무슨 영화배우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하겠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저 영화배우 닮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패션인 셈 치고 머리를 좀 이렇게 바꿔봤다든지, 그럴 때나 하는 거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네티즌들도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삭발 릴레이에 조계종 스님들 조계종 스님들 이제 바짝 긴장하셔야 되겠다, 단체로 입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유조계종 뭐 이러면서 자유한국당 자유조계종 뭐 이러면서 삭발쇼다 이런 이야기들을 놀림거리가 되도록 스스로 자초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사진들도 굉장히 좀 웃겼는데요.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삭발한 의원들이랑 같이 이제 뭐 나경원 원내대표랑 뭐 있는 모습들, 삭발한 의원들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도 좀 웃기기도 했고요. 근데 뭐 이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뭐 희화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벌써 삭발을 해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당대표가 삭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같이 우리 의원들이 결기를 보여주겠다라고 릴레이 삭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너 삭발해 라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이제 뭐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도 그것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단식보다 쉬운 거잖아요. 5시간 단식보다는 어렵나? 근데 어쨌든 머리 한번 깎고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쏠쏠한 장사가 아닌가, 남는 장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공천권을 받기 위해서 삭발로 이제 눈도장을 받기 위해서 삭발을 이제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관련해서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공천 경쟁하지 말고 민생 경쟁을 해라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의 결기 이미 충분히 알렸다, 그 정도면. 조국 장관에 대한 미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기필코 막겠다는 강한 의지 전 국민 앞에 보였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특권과 반칙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노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한 발자국은 없다라고 얘기하며 굳이 다음 타자가 나올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삭발해야 한다는 소문까지 세간에 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풍문이 억울하다면 즉각 국회로 돌아와서 정기국회 일정부터 잡길 바란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삭발하고 뭐 이러느라고 지금 국회 일정조차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일은 안 하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그죠? 희원하고 있어. 정당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민생행보를 보일 무대는 본회의장과 국감장이다 라고 일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도 자한당 의원들 삭발투쟁과 관련해서 한국판 스킨헤드 쪽이다 라고 얘기하며 삭발투쟁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실종되고 중도층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정치 혐오만 키우고 있다. 그러면서 릴레이 삭발하는 이들을 삭발버스터, 삭발버스터라고 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제 뭐 비교를 하면서 삭발버스터라고 하면서 19대 국회 마무리에 필리버스터가 있었다면 20대 국회 마무리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릴레이 삭발 이벤트인 삭발버스터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삭발 대기자들 때문에 잠정 합의한 의사 일정을 또 번복한다고 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뭐 참 뭘 해도 이렇게 참 조롱거리 스스로 셀프 이 논란거리를 만드는 일을 자초할까 싶고요. 어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건 뭐 진정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삭발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진정성이 아니라 오히려 공천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삭발을 이렇게 너무 화나요. 이런 걸 앞으로 정말 뭐 시민단체든 노동자들이건 이런 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내몰려서 삭발 투쟁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자유한국당의 이런 정말 장난 같은 삭발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 짜증이 나고 더 이상은 이런 정말 마지막까지 뭐랄까요? 간절하게 마지막까지 싸워냈을 때 그때에 대해서야 간신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뭐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이 삭발을 더는 자유한국당이 욕보이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많이 욕을 보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뭐 그러면서 지금 또 한편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삭발을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삭발은 하지 않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파면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조만간 가까운 시일 내에 조 장관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매우 불쾌한 모양이에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압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 본인들부터 좀 법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 폭력 사태 패스트트랙 관련한 이 검찰 소환 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겠다는 당 방침을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만 조사를 받겠다. 나머진 불응 지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글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보좌진과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소환 요구서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당의 지침은 제가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제가 지휘감독의 모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당의 지침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와우, 뭐 자기들은 법 따윈 지키지 않겠다 이런 건가요? 검찰에서 소환을 해도 나가지 않겠다. 그럼 싹 그냥 기소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무슨 자한당이 법 위의 존재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법조인이었던 사람이 그것도
조국 장관에게는 그렇게 법법하면서 법을 뭐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법을 전혀 지키지 않겠다고 대놓고 이렇게 아예 소환 조사까지 이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대놓고 당 차원에서 아예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배짱이신지. 일단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지난 10일 그동안 경찰이 맡아왔던 관련 수사 18건을 모두 송치받아서 수사 서류를 살펴보는 한편 관련자 일부에 소환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아예 모두 다 나만 나가겠다. 나머지는 다 나가지 않게 하겠다는 게 당의 지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본인이 어디까지 뭐 조사를 하고 이런 게 검찰 수사에 뭐 가이드라인이라도 주겠다는 건지 나만 나가는 걸로 퉁치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다들 피의자 신분이신데 피의자 신분이신 분들 당연히 조사를 받으셔야죠. 이걸로 무슨 딜을 하려고 그러시나. 관련해서 정의당의 유상질 대변인은 폭력을 행사하며 불법을 저지른 59명의 피의자를 두고 단 한 사람도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지침이라고 한다. 법치 파괴자 자유한국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놓고, 그것도 진짜 자유한국당이 만든 거잖아요. 그 법을 어겨놓고 이렇게 대놓고 뻔뻔할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특권 중의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조국 장관 반대를 위한 삭발을 하든 국정조사 요구를 하든 해임 건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자유다. 하지만 법을 어기는 자유는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바 없다 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통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이 법치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조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한다. 자유한국당만 예외는 없다 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스스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뭐 입으로는 법법 얘기를 하면서 법을 수호하는 뭐 완전 낮잖아. 완전 뭐 대단한 뭐라 되는 양, 법을 수호하는 뭐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수호자라도 되는 양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정작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대놓고 일그러뜨리게 만들고 있는,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계속해서 자기들은 소환조사 받지 않겠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자유한국당의 특권, 아니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갑질이죠. 갑질하겠다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듯합니다. 아무튼 뭐 소환조사 우리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검찰에서 빠르게 기소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그들 스스로 수사에 더 향후 재판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들 스스로 좀 아셔야 될 텐데, 그죠? 네,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려봤고요. 다른 소식, 오늘 단독 기사 나온 내용 중요한 것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매일경제가 신면에서 보도한 기사인데요. 이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장제원 해외 출장 일정 모두 불참, 국회는 참석 허위 보고. 이런 기사, 단독 기사로 오늘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자 신문에서 보도가 됐지만 사실은 이제 인터넷판에서는 어제 오후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단독이란 타이틀이 달고. 일단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을 좀 보면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지난해 말에 국회 예산으로 베트남 출장을 갔는데 공식 일정은 모두 불참하고 개인 일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건 그럼 여행 간 거잖아요. 그죠? 공식 일정에 모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한 사후 출장 보고서에서는 모든 일정을 마치 정상 참석한 것처럼 허위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당시 당 내부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엄연히 이건 허위 기재를 한 거고요. 그것도 국민의 혈세로 간 출장에서 출장 목적 이외 활동을 한 것은 배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완전 이건 뭐 비판할 거리가 넘쳐나는 기사죠. 일단 국회 예산으로 공식 출장을 갔는데 개인 일정을 진행한 것 이것부터가 뭐 말이 안 되고요. 거기다가 사후 출장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 참석 안 해놓고 참석했다라고 허위로 기재됐다. 이것만으로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그 매일경제에서 지적한 것처럼 국민의 혈세로 간 출장에서 출장 목적 외에 활동을 한 것은 명백히 배임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그죠.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더군다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매경의 취재가 시작됐을 때 기자에게 내가 그런 것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냐 이러면서 답변을 피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글쎄 국민 혈세로 거기까지 가셨는데 사후 보고서까지 조작하셨으면 당연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비로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셨는데. 장제원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얼마나 그 도덕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에 대해서 강변을 하셨는지 우리 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목 놓아서 얘기를 하시더니 정말 이건 내로남불,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듯하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장제원 의원 그 아들도 뭐 무리를 일으킨 상황에서 이런 사안이 이렇게 또 뭐 아들뿐만이 아니라 아들은 또 아들이라 치더라도 아버지 본인 당사자 장제원 의원 당사자의 이런 문제가 터져나온 것은 더더욱이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기사가 여러분들 딱 듣자마자 어머나? 헐? 황당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이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점심때까지 글쎄 나온 기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매일경제 단독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받아쓰기는 좀 어렵다 치더라도 지금 오늘 발행된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중에서는 장혜원 관련 보도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0건이고요. 글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이게 대서특필하던 언론들이 정작 본인까지 인정한 이런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분명히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 다른 언론들이 지금 이제 거의 받아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진짜 해외 출장이 아니라 뭐 개인 일정 해외 출장 가서 개인 일정 했으면 그냥 여행 간 건데 예? 공식 일정에 어떻게 단 한 건도 참석하지 않은 모두 불참하는 그런 일을 벌여놓고 거기다가 국회의원이 허위 보고까지 했다는 이런 것 혈세 낭비에다가 거짓 논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들이 이렇게 이제 침묵하고 있다는 것 아니 뭐 나중에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이렇게 좀 느리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뭐 모든 기자들을 다 조국 장관 이걸로 다 투입해서 손이 없나요? 그런 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관련 의혹도 뭐 마찬가지죠. 지금 KBS와 노컷뉴스 등을 제외하고서는 이를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제 19일인 어제 KBS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의 해외 조기 유학이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외에는 KBS 외에는 대다수 언론들이 침묵을 지켰죠. 이 기사에 따르면 아들인 김 씨가 미국 유학을 떠난 당시에 초중등 교육법상 부모가 모두 동행하지 않는 조기 유학은 금지돼 있었고 법 위반 사실을 나 원내대표 측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네, 이거 초중등 교육법이 위반된 사실을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국내 언론들은 매우 조용하죠. 그죠?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와 관련한 보도는 외신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던 실검에서 지금 이런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나경원 AFP 기사 이틀째 실검 장악. 외신들 줄지어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보도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18일이요.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프랑스 AFP 통신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한국 교육 스캔들의 야당 지도자와 예일대 아들이 줄지어 휘말리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나경원 AFP 기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이제 국내 포털 사이트 실검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AFP는 새로운 법무장관 임명을 위협한 교육 특혜 스캔들이 아들이 예일대에 재학 중인 야당 원내대표에게까지 번졌다. 한국 사회에서 인류대 진학은 고용과 사회적 지위, 결혼 등 평생의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만큼 영향력 있는 부모가 입시 과정에 관여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은 평범한 한국인들을 분노케 한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고교 시절 서울대 대학원 연구실에 인턴으로 근무해. 인턴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가서 이제 실험실을 쓴 건데, 아무튼 그러면서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에 등재한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당시 김씨 포스터 논문을 지도했던 윤현진 교수가 KBS와 진행한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나 원내대표 아들 특혜 논란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 관련 의혹과 유사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과 함께 서울대 법대에서 함께 공부한 동문이고 조 장관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사람 중 하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19일 오후 6시쯤부터 실검에 이런 나경원 AFP 기사 뭐 이런 게 순위권에 오르고 실검 계속 등록이 됐고 오늘 아침까지도 실검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국내 언론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기사를 거의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과 관련한 기사를 거의 이제 쓰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외신 보도에 우리 국내 네티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같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AFP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인 말레이 메일, 싱가포르 언론사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 그리고 또 영국 매체 This is Money 등의 외신들이 인용 보도를 하면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고요. 영국 매체 텔레그라프도 한국의 교육특혜 스캔들이 정치인들의 삭발 이후 확산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시 여전히 이러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 제기다. 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실험할 곳이 없어서 실험실을 관련한 부탁을 드린 적은 있다. 그냥 학술 논문도 아니고 그 지역 고등학생들의 과학경시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실험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탁한 것 뿐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실험실이 없어서 보통 다들 실험실 없잖아요. 그죠? 실험할 곳이 없어서 서울대 실험실을 빌리는 그 클래스. 네, 알겠고요. 그러나 특혜는 아니라는 해명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아니, 얼마나 많은 국내 언론들이 이 관련해서 제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네티즌들이 외신 보도에 집중을 할까 싶기도 하고, 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는 정말 한 곳이 보도를 하면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마구잡이로 막 떠들어대고 이렇게 사실 팩트 확인도 안 된 사실까지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했던 언론들이 어쩜 이렇게 장제원 의원, 뭐 나경원 의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우 이성적이고 침착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지 참 그것이 알고 싶네요. 어떻게 된 걸까?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거기에 이야기에 이슈에 모든 언론사가 기자들 다 그냥 한 10명 중에 9명을 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아이고, 시간 다 됐네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벌써 금요일인데, 주말에 또 태풍 온다면서요. 날씨가 좀 괜찮다 했더니 태풍 온다고 하는데, 부디 비 피해 없으시길,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